손흥민이 대표팀과의 A매치 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클럽을 떠납니다. 싱가포르와의 경기 외에도 손흥민의 계약 연장 문제가 여전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의 대표팀 훈련장에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해 손흥민까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영국 TVR 풋볼은 6월 4일 한국 시간 영국의 스티브 K 기자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몇몇 대형 스타가 이적 시장에서 떠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가 각자의 팀에 남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에베레치 에제와 마이클 올릿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30세가 넘었습니다. 2018-2019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선발 출전 선수 중 손흥민만이 현재까지 토트넘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활약은 여전합니다. 2023-2024 시즌에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주장으로서 그리고 에이스로서 책임을 다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17을 추가하여 프리미어리그 통산 120골에 도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단 22명에 불과하며 개인 통산 3번째 텐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에 토트넘은 이전 재계약 시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손흥민의 계약은 2026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타팀으로 이적하는 것보다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토트넘은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 손흥민을 팀에 남길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상되던 장기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토트넘은 최근 젊은 선수들에게 더 투자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에 따르면 한편은 1년 연장 옵션은 손흥민에게 모욕적이다. 토트넘은 결국 월드클래스 선수와 맞지 않는다. 우승 가능한 클럽으로 이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퍼스웹은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먼저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이며 안정적인 장기 재계약 협상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봉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축구 통계 매체 카폴리에 따르면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인데 손흥민의 연봉은 약 1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연봉은 프리미어리그 31위에 해당합니다. 8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헌신한 걸 고려하면 아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떠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VR 풋볼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놓아주는 것도 이해가 된다. 손흥민은 곧 32살이 되고 이제 선수 생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여전히 환상적인 선수이나 최고 수준에서 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을 좋은 가격에 팔고 더 어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사업적으로 토트넘에 좋은 일이다. 올 여름에 손흥민을 보내는 건 토트넘에 좋은 일은 아니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은 토트넘에 필요하나 올 여름 이적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적 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손흥민을 노리는 빅클럽이 많으며 특히 맨시티가 더욱 그렇습니다. 맨시티 감독은 손흥민이 클럽 이적에 동의하면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은 더욱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구단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스카우트들 함께 곧바로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물론 레비 회장이 대표팀 훈련장에 등장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개인정 보호를 위해 레비 회장은 언론인에게 사진을 찍거나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반 시에 엄격하게 처리되므로 사진이나 동영상은 녹화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 따르면 손흥민은 갑작스러운 레비 회장의 등장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만나
재계약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행복한 놀라움의 표정과 달리 손흥민은 곧바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아직 고민이 많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회장의 예상치 못한 압박에 손흥민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와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어 재계약을 거론할 상황이 아닌데요. 이에 대해 손흥민은 두 경기를 마친 뒤 레비 회장에게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비 회장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다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우트를 데려오는 레비 회장도 계획의 일부입니다. 대표팀에 차기 손흥민이 유력한 선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레비 회장도 그 선수가 누구인지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부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준호라고 하는데요. 레비 회장을 따르는 스카우트들은 훈련과 경기 과정 전반에 걸쳐 배준호를 관찰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레비 회장의 놀라운 행보라고 할 수 있어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부 팬들은 레비 회장은 손흥민이 은퇴하면 배준호를 토트넘으로 데려오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A매치 득점포를 정조준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은 한국 축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축구와 끈을 조입니다. 현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에선 득점 중간 순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역전을 바라본 손흥민은 이번 2차에선 4경기에 나섰고 모든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10월, 11월 16일 싱가포르와 홈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고 지난해 11월 21일 중국과 원정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폭발했습니다. 올해 3월 태국과 2연전에서도 연속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4경기에서 5골을 잡아내며 한국을 이끌었습니다. 득점 중간순위 공동 2위에 랭크됐습니다. 요르단의 무사 알타마이와 일본의 우에다 아야세, 중국의 우레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2위권을 형성했습니다. 1위를 달리는 카타르의 압둘라, 모즈알리를 2골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남은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서 다득점에 성공하면 역전도 가능합니다. 손흥민은 현재까지 태극마크를 달고 매치에 125경기에 출전해 46골을 넣었습니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에 18살의 나이로 출전해 조별리그 인도와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대표팀 추축 선수로 자리를 잡으며 월드컵 예선, 월드컵 본선, 아시안컵 친선 경기 등에서 득점을 꾸준히 생산했습니다. 올해는 9경기에 나서 5골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